오세훈 후보, 박영선 후보,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 이제부터는 뭐 반드시 기호 순대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으니까 말이죠. 어쨌든 두 후보의 맞대결 양상으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텐데 현재 여론조사,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한번 전체적인 수치, 그다음에 연령대별, 또 뭐 사는 지역별, 또 성별 뭐 이런 것으로 한번 구분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한번 전체적인 거 한번 보겠습니다. 단일화 이후죠. 3월 24일에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고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55대 36.5, 36.5대 55로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말이죠. 그다음에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자, 조금 전에 민성희 의원이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20대에서 이건 그동안 젊은 층은 통상적으로 민주당, 나이가 좀 있는 층은 통상적으로 국민의힘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20대에서 오세훈 후보가 60대 20 이런 비율로 앞서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30대에서도 오세훈 후보가 앞서가고 있고 자 40대 예전 같으면 40대 이상이 다 국민의힘 보수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40대에서만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크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40대가 문재인 정부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지난 4년 동안의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 것 아닌가 싶고요. 50대에서는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만 근소하게 오세훈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70대 26 상당한 격차로 오세훈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지역별로 한번 볼까요? 강남 지역이 민성기 의원 이거 보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통상적으로 강남이 국민의힘, 강북 쪽이 민주당 이랬는데 말이죠. 뭐 통상적으로는 이제 강남은 국민의힘이 뭐 굉장히 우세한 그런 지역이죠. 그건 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눈여겨 볼 때 보면 강북 동권, 서권 그리고 강남 중에서도 서권 이런 쪽에서는 사실상 그 강남 중에서도 서쪽은 조금 그 격차가 좀 줄어드는 그런 지역이 많았는데 강남 서권이 이쪽 양천구나 뭐 강서구 이쪽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쪽에는 이제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강남이지만 조금 더 강세가 있었던 곳이고 강북은 뭐 민주당이 국회의원도 다 거의 석권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런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좀 강세를 보였던 지역까지도 지금은 오세훈 후보가 앞서가고 있다는 게 지역적으로도 뭐 전 지역을 지금 그 앞서가고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볼 때는 지금까지는 오세훈 후보가 여론조사상으로는 상당한 격차를 두고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이른바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흔히 생각해왔던 저희가 준비한 것도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념별 또 성별 지지율 한번 볼까요? 보수는 뭐 당연히 오세훈 후보 쪽일 것이고 진보 진영은 또 민주당 박영선 후보 쪽일 것이고 자 중도가 중요하다 그런데 중도에서도 오세훈 후보가 상당한 격차로 박영선 후보를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고요. 성별 남성 대 여성 후보 또 여성 대 남성 후보의 대결인데 남성 여성 모두 오세훈 후보가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은 물론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야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앞서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그러면 여당인 민주당은 어떤 자세로 국민의힘은 어떤 자세로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는지 물론 상대를 향한 공세 비판 이건 뭐 당연히 나오는 것이긴 하겠습니다만 중앙당 차원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보면은 그 선거의 현재의 판세, 현재의 흐름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 나온 여당 지도부와 야당 지도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죠.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야기입니다. 이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은 당이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해서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실하고 겸손하게 서울과 부산 시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이 선거를 보다 더 용의주도하게 이끌지 않을 것 같으면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절대로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언행에 굉장한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이 얼마나 많은 표를 상실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철저히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지금 현재 선대위원장이죠. SNS에 어떤 글을 올렸는지도 한번 보시면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 임하는 자세를 여러분께서도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 문장 보세요. 잘못은 통렬히 반성하고 혁신하며 미래를 다부지게 개척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읍수하는 전략이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선거가 사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국민들의 민심이 왜 저렇게 특히 중도층에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민주당도 드디어 이제 좀 심사숙고를 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 같아요. 특히 이낙연 대표도 이제 임종석 전 실장 발언에 대해서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상황에 대한 심각성 인식을 어느 정도 이제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과거에 대한 반성 작업들 아마 시작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총선 때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다가 지난해 총선 4월 15일 이틀 전 4월 13일 뉴스를 기사를 한번 봤는데 말이죠.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가 당시 미래통합당을 향해서 비판했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더니 이제 와선 뭐 무릎 꿇고 국민에게 읍수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추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상대당이 180석 가져간다고 큰 소리 치고 있다. 뭐 그래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1년 만에 어쨌든 상황은 역전이 됐고, 이렇게 역전된 상황을 보면은 그만큼 민심은 움직이는 거다. 사랑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민심도 움직이는 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것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말에 깊이 공감이 가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읍소 전략에 정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도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종부세 인하하겠다, 재산세 인하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굉장히 남발을 했었는데요. 지나고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선거 때 반짝이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저는 뭐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저는 집권 여당의 대응이 굉장히 교만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왜 저렇게 읍소를 할까? 일단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화 효과에 대한 이벤트성인 그런 반짝 효과도 있지만 지금 야당 단일화 후보와 여당 후보 간의 그 지지율 격차도 두 자릿수 이상으로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굉장히 절박해진 거죠. 근데 보통 우리 개인 간에도 그렇습니다. 있을 때 잘하란 말 있죠. 그러니까 신뢰가 무너지기 전에 저런 사과나 또는 읍소도 효과가 있는 거지, 저는 일단 그 신뢰의 마지노선이 무너졌다고 봅니다. 왜 저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들이었던 20, 30대가 다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반대 의사표시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저는 조금 더 민주당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저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의 힘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그만큼 민주당의 잘못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을 찾는 목소리라고 봤을 때 저희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런 민심을 수용해서 어떻게 정책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지, 또 이 무능의 정권이 갖고 있는 이런 잘못들을 어떻게 수정해 나가야 될지 정말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시사점을 주고 있는 저는 지금의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